저번 시간에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만법이 벌어지고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하다.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로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그 이제 청지 문제에도 나갔죠.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성품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이 드러나고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번 법의 주제는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없다.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없다. 나는 관객 배우다. 관객 배우다. 그래서 허공 스크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코드 맞추기 할 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비유를 자꾸만 해놓은 겁니다. 제 책에는 페이지 80인데 자 청년이 한번 읽어볼까? 허공 스크린. 허공 스크린.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만약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너도 배우가 됩니다. 사람도 나무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배우가 됩니다.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나는 관객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허공 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객 배우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관객으로서 상대와 세상을 봅니다.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분별 망상을 합니다. 네네. 요게 이제 허공 스크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늘 나는 안에서 밖을 보고 있죠. 늘 안에서 밖을 보고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늘 주체가 되고 객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객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주객으로 나누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둘러보는 거. 주객으로 나눈 게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둘러보는 거를 뭐라고 했죠? 무명. 예. 그걸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무명. 무명은 뭘 무명이라고 하느냐? 주객으로 나누는 거. 본래 주객이 없는 자리에, 그러면은, 성상에서 절대성이 있고, 상대성 모습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고 또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절대성도 공성이고 상대성도 공성이다. 이걸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모습 공식을 하면 나중에 이제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여기 뒤에다가 적어놨는데 모습 공식을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계속해서 해. 하면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모습 속에 있는 변하는 모습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이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난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안 믿죠.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성품이 따로 있고 또 모습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성이 따로 있고 상대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절대성과 상대성은 성상, 이 상 속에 성이 있고 성 속에 상이 있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나의 인연과 업식으로 보는 작용이죠. 작용입니다. 작용. 그 작용 속에 뭐가 있다? 바로 우리의 절대성 자리가 있다. 본성 자리가 있다. 본성 자리가 있다. 근데 나는 본성 자리를 까맣게 지금 모르고 있어. 왜 모르느냐? 김치도봐 왜 모른다고 했죠? 본성 자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 해서 본성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다고 했죠? 내가 있다라는 주체를 딱 일으켜. 왜 주체를 딱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에서는 법이 하나인 줄 모르는 법치, 법의 어리석음이라고 했고, 능엄경에서는 이 무명이 본래 우리의 그 본성 자리는 아주 밝은데 그 밝은 것을 되밟혀 보려고 하니까 허망하게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린다. 주체와 객체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무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이념지로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념지라는 거는 뭐냐면, 염이라는 거는 망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망심을 떠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념지. 그런데 우리는 뭐다? 유념지죠. 늘 망상을 가지고 있죠. 유념지. 늘 유념지를 써. 우리는. 중생은.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데, 유념지를 쓴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은 항상 청정하고 영지한 거죠. 항상 청정하고 영지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를 내가 쓰게 된 게 늘 관객이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실 거라요. 늘 관객이야. 나는 늘 바라봐. 내가 주체가 돼 있어서, 내가 행위자가 돼 있어서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안에서 밖을 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늘 내가 있어서 늘 나는 관객이 돼 있어. 늘 관객으로 영화를 봐. 늘 관객이야. 늘 관객이라는 거, 이거 홍정화 도반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늘 관객이야. 나는 왜 관객인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고 착각을 해서 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해. 주체가 아니야. 진짜로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주체인 그 기반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거든. 변하고 헛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꾸 내가 있다고 해. 색수상 행식이죠. 자꾸 내가 있다고 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행위자가 늘 관객인데 실제로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어. 지금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관객이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관객이라. 나는 늘 안에서 밖을 봐. 늘 영화를 보고 있어. 이런 영화를. 그래서 영화관에 가면 관객이죠. 늘 관객이야. 근데 이 관객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도 안 물어봤어. 한 번도 자기에게 질문을 안 해봤어.
그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늘 관객으로 보는 것만 봤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내 서 있는 위치를 한 번도 자기가 질문해 본 적도 없고 의심을 해본 적도 없어.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 일이요. 나는 늘 내가 있다고 생각해. 늘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가 실제로 있는지 한 번도 안 물어봐. 한 번도 안 물어봐. 물어본 적이 없어. 만약에 물어본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99%는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있다 해서 그냥 출발을 해버려요. 정말 내가 있니? 이렇게 안 물어봐요. 되돌아서 이 관객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영화를 보는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도 안 물어봤네.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런데 어느 날 이 관객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자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지.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에 서서 지금 영화를 보고 있지? 이렇게 자각을 할 때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자각을 딱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스크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스크린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는 그 영화에 막 그 배우들이 나와서 그 하나의 빛이죠. 빛을 쏘여서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되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지 해서 나를 보니까 나도 스크린 위에 있는 하나의 영상이라고 자각이 됐어요. 자각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스크린만 스크린이 아니고 이 온통 허공이 스크린이야. 허공이 스크린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허공 스크린 위에 있는 관객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되겠죠. 나는 실제로 이때까지는 맨날 내가 주체적으로 관객인 줄만 알았어. 실체가 있는 관객인 줄만 알았는데, 온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내 자신이 그 스크린 위에 있는,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있는 관객이라는 그 역할을 맡은 배우라요. 그걸 어느 날 이 관객이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지금 관객 배우가 되니까 너는 상대 배우가 되는 거죠. 또 내가 보고 있는 산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하늘은 하늘 배우, 땅은 땅 배우, 나무는 나무 배우, 물은 물 배우, 전부 다 바다는 바다 배우, 지구는 지구 배우, 전부 다 배우네. 전부 다 배우네. 이 배우인 거를 아는데 엄청난 힘이 든 것도 아니야. 엄청난 힘이 든 것도 아니야. 뭐 하나의 자각으로 인해서 그냥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지. 뭘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때까지 늘 내가 주체자, 행위자로서 늘 내가 관객이었어. 내가 니를 보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늘을 보고, 내가 땅을 보고, 내가 뭐 외국 여행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선생님 법문을 듣든지 경을 딱 봤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스크린이네?
그래 되면 어떻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허공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영화를 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영화입니다. 그죠? 나는 관객입니다. 그런데 만약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영상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시해서 모든 모습이 뭐다?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배우가 되고 너도 배우가 되고 사람도 나무도 강도 지구도 태양도 전부 배우가 됩니다. 전부 배우가 됩니다.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배우가 나와서 배우가 만약에 이제 뭐 A라는 배우가 있으면 A, B, C, D 이렇게 배우가 있으면 이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극본에 의해서 각각의 캐릭터를 가지죠. 캐릭터를 가진 하나의 캐릭터의 인격을 가지죠. 인격을 가져서 그 각본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전부 다 거기서 막 한바탕 인생놀이를 하는 거죠. 인생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영화를 다 찍으면 어떻게 된다? 그 캐릭터를 그냥 그 영상 거기는 그걸로 냅두고 본연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죠? 본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주체자도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인 줄을 모르고 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 실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체. 하나의 캐릭터는 허상이거든요. 캐릭터는 허상이지 않습니까? 캐릭터는 허상이에요. 각본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허상이네 캐릭터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나라고 하는 것도 전부 캐릭터예요. 어떤 극본이요? 인연과 조건에 따른 극본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른 극본으로 자기 캐릭터를 잘 연기를 잘 하는 배우가 있고 배우도 보면 발연기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죠? 또 좋은 일을 하는 배우가 있고 좋은 역을 하는 배우가 악역을 하는 배우가 있는데 우리는 배우로서 좀 좋은 배우가 되기를 원하죠. 지금. 그래서 내 캐릭터를 잘 굴려야 돼. 내 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선원에 오면 선원장. 집에 가면, 마누라도 되고, 또, 애들한테는 할머니도 되고, 손자한테는 할머니도 되고, 애들한테는 뭐가 된다? 또, 엄마도 되고, 옆집 사람한테는 이웃도 되고, 친구한테는 내 친구도 되고, 또 차를 타고 가면 승객도 되고, 이게 막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나타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란 걸 모르고 어떻게 한대? 늘 그 캐릭터가 낸 줄 알아. 만약에 배우가 그 캐릭터가 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좋은 배우입니까? 그 좋은 배우 아닙니다. 저번에 그분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는데 강은주인가? 그 자살하신 여자 배우가 있어요. 주홍글씨에 주연으로 나왔던 이은주입니까? 그분이 자기가 맡은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거든요. 그러면 그 영화를 다 찍고 나면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이 돼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실생활에서도 그 좋은 것이 주인공으로서 그걸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모두 배우가 됩니다. 모두 배우.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난 캐릭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두 허공 스크린에 있는 영상이 됩니다. 나는 관객 배우가 됩니다. 나는 관객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 배우다. 늘 관객 배우다.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듯 하는 것이요. 왜? 늘 행위자가 있어서, 주체자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관객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허공 스크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객 배우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늘 관객으로서 상대와 세상을 봅니다. 항상 행위자 주체로서 분별망상을 합니다. 왜 이 허공 스크린을 쓰게 됐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새mar기 안내서에는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하여튼 몇 줄 안에서 관객이 사라집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늘 내가 관객이야. 행위자고 주체자야. 여기에서 이거를 좀 내가 행위자고 주체자라는 것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사람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을까? 쉽게 알 수 있을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허공 스크린을 지금 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온 허공에 있는 우주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배웁니다. 배웁니다. 근데 나는 허공 스크린 뒤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내 본성이 본래 허공 스크린이야. 허공 스크린과 같아. 허공 스크린에서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뭘 낮춘다? 모습을 낮추죠. 모습을 낮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꾸 나라고 하네. 이 점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좀 와닿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허공 스크린 안과 밖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쓰게 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아, 내가 허공 스크린에 있는 관객 배우구나. 관객 역할을 하는 배우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나라는 그 주체 행위자라는 것이 관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관객 배우니까요. 관객을 맡은 배우니까. 관객의 캐릭터를 맡은 배우. 근데 배우가 뭐 실체가 아니거든. 배우 역할 실컷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 그 캐릭터는 그냥 던져버리죠. 그 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도 지금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 몸 버리고 나면 또 다른 캐릭터를 또 나타내겠죠. 또 다른 캐릭터를 나타내겠죠. 요거는 뭐다? 작용이다. 작용.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요. 중냄비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중냄비 이야기는 진짜 상과 성의 얘기거든요. 이 성상본문이에요. 이 중냄비 이야기는. 이 중냄비 얘기를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걸로 이거 다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자, 중냄비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죽냄비 이야기. 죽냄비에 죽이 펄펄 끓으면 여기저기 죽 A, 죽 B, 죽 C, 죽 D가 펄펄 끓어오릅니다. 죽 A, B, C, D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도 그 재질은 모두 죽입니다. 죽 냄비 속에서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끓어도 그 재질은 죽입니다. 죽.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합니다.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면 하얀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파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재질은 물입니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인가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무수한 몸뚱이를 놔둡니다. 그 몸뚱이의 재질은 무엇인가요? 본성입니다. 나와 내가 둘인가요? 이러면 좀 어렵습니다. 나와 내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내 몸뚱이와 내 몸뚱이가 둘인가요? 이치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감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공성이라고 해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냄비에서 펄펄 끓고 있던 죽 A가 딱 알았어요. 아, 나는 본래 죽이구나. 나는 본래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 몸도 허공성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허공성이구나. 진짜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전체성, 완전한 체성입니다. 이 몸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낮출 수 있고 저렇게도 낮출 수 있어요.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몸은 사라져요. 다시 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몸을 놔둡니다. 그래서 몸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 공식이나 새말기 방편을 쓰는 것은 나는 부처라는 것을 되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몸뚱이는 느낌이 없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일체 만법은 허공성이다. 지도리 공식.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네네. 여기가 이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거를 어떻게, 백봉 선생님이 하라고 했냐면, 반드시라고 붙여놨어요. 반드시. 학인들은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라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냄비 얘기를 한번 보죠. 요 중냄비를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텅 빈 본성이라고. 텅 빈 본성의 중냄비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불을 탁 켜요. 불을 켜면은 죽이 펄펄 끓어. 근데 이 죽이, 끓는 죽이 모양이 똑같을 수가 없죠. 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시공간이 붙어요. 시공간이 붙는다고.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을 이제 삼성, 거기에서, 요거는 이제 삼성 건데, 삼성에서 쭉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대가 이게 생산이 됐으면 100만 대가 같을까요? 공산품 얘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두부도 공산품입니다. 공산품에 들어가더라고요. 공장에서 만든 거. 자, 이 스마트폰이 지금 100만 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뭐 스마트폰이 똑같습니까? 똑같을까요? 자, 법상은 어째서 똑같지 않습니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를 수 있고, 사람도 다를 수 있고 하니까요. 그 예, 예. 같은 공산품이라. 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공간이 달라붙거든요. 모습에는. 그럼 얘가 만든 시공간이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공장에서 그대로 지금 찍어내는 거잖아. 이러는데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가 있죠. 우리는 이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그런 미세한 변화가 이 하나 찍을 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100만 개를 찍으면 100만 개가 다 달라.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이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뭐 이것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다 아주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시공간이 들러붙죠. 모습에는. 그래서 죽 ABCD가 펄펄 끓어오르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끓어오를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는다는 말은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시공간이 달라붙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것은 어떻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평등하다라는 얘기고 시공간이 달라붙는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그만 모습도 있어서는 평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텅 비어야 됩니다. 평등이 되려면 텅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 ABCD의 모양이 다 달라. 자, 다 다른다 하더라도 텅 빈 그 절대 평등인 그 재질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죽을 예를 들었는데 죽이라는 게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비유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죽이면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뭘로 한다? 텅 빈 그 공성, 우리의 본성, 여여한 거, 변하지 않는 그걸 이제 죽이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자꾸 쓰는 겁니다. 비유를. 그러니까 ABCD 모양이 다 펄펄펄 끓어오르지만 재질이 전부 다 뭐다? 그 본 재질, 근본 재질은 죽이라요. 죽. 끓어오르는 모양은 다 달라요. 지금 여기에 우리 도반들이 지금 몸뚱이가 다 나타나 있죠. 이제 몸뚱이가 몇입니까? 한번 세알려보자. 몸뚱이 한 20명 이상의 몸뚱이가 됩니다. 근데 몸뚱이가 다 달라요, 지금요. 다 다른데 재질은 하나죠. 재질은 하나예요. 뭐 텅 빈 평등성, 절대 평등성, 그 본성, 여여한 본성, 변하지 않는 본성. 근데 이 죽 얘기하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내 몸뚱이에 오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죽 얘기하면은 뭐 죽 속에서 뭐 죽 냄비 속에서 뭐 죽이 막 펄펄펄 끓으면은 뭐 끓는 죽이 뭐 전부 다 죽이지 뭐야 이러는데 아이고 우리 몸뚱이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년비 속에서 아무리 다른 모양으로 끌어도 그 재질, 우리의 본성은 죽이죠, 죽. 자,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큰 파도가 오고,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해지고, 바위에 파도가 부딪히면 막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파도 모양은 다 다르지만, 뭐다? 재질은 뭐다? 물이요. 물. 그러면 물과 파도는 둘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물과 파도는 둘일까요? 김원숙 도반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러면 틀리죠. 아, 물이 파도라는 모습이 있는데, 네, 물에서 이제 파도로 모양, 인연과 조건 따라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원래 재질은 물입니다. 예. 그래, 그걸 뭐라고 하죠? 불일 불이 하나이면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비일비. 예. 불일, 불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그럴 때는 비자를 씁니다. 비자. 그러니까 비일, 비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러면은 그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은 뭐죠? 비일, 비이입니다. 그래야 모습이 살아나게 되겠죠. 모습을 그냥 뭉뚱그려서 짓밟아 버리는 게 아니죠.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 하듯이. 그래서 하나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본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무수한 몸뚱이를 다툽니다. 그 몸뚱이의 재질은 뭔가요? 우리 절대성이죠. 본성입니다. 절대평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몸뚱이 나, 몸뚱이 너가 그러면은 둘인가요? 몸뚱이 나와 몸뚱이 네가 둘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몸뚱이로 봐서는 뭐다? 몸뚱이로 봐서는 하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본성으로 보아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일비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내가 분명히 따로 있거든요. 내 몸뚱이와 네 몸뚱이가 둘인가요? 이치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실감이 안 옵니다. 이 실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항상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전부 뭘로 본다? 작용으로 보는 거죠. 작용. 내가 좀 우리가 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는 참 그것에서 헤어나기 되게 어렵거든요. 참으로 잘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것은 바로 나의 본성의 작용이다. 작용으로 헛것으로 계속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거를 뭐 어째야 되겠다. 이러면은 더 내가 한 짐을 더 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본다? 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른 작용으로 본다. 작용으로. 그 어떤 것이 와도 작용이야. 그 어떤 것이 와도 작용이야. 그러면은 내가 딱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늘 작용으로 보죠. 작용으로. 근데 작용은 뭐지요? 환이죠. 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러한 환이죠.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그것의 속성은 이 작용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착각이죠. 착각.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아, 몸뚱이를 나다라고 보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어떤 몸뚱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훨씬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별로 변하는 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사진 딱 찍어보면 알죠. 여러분들 사진 찍어보면 알지요. 그리고 아기들이 우리 손녀가 지금 이제 1년하고 이제 2개월이 이제 가까이 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크거든요. 계속 변하는 돌이죠. 계속 변하는 돌입니다. 엄청나게 변해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그 성장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변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라는 걸 아는 것이 그 기반을 삼아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몸뚱이가 변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몸뚱이 변한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와닿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은.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를 내가 정말로 내 백봉쌤 스타일로 말하면 뼈저리게 느끼면 그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뼈가 저린다 하면은 얼마나 그거 아픈 겁니까? 그 뼈가 저리면은요. 그게 뼈저리게 느끼면 얼마나 뼈저리게 느낄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아, 이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자기 스스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몸뚱이가 나라고 실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뚱이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고 공성이라고 해도 내가 나한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냄비에서 펄펄 끓고 있던 주개이가 딱 알았어. 뭘 알았냐? 아, 나는 본래 죽이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나는 본래 허공나구나. 이렇게 탁 알았어. 나는 본래 본성자리구나. 나는 본래 대자연이구나. 죽개이는 탁 알았어. 펄펄 끓고 있는 죽개이만 알아서 A, B, C, D 다 있는데 A가 나 본래 죽이네. 표정건 거사님, 주개이가 나 본래 죽이네. 이렇게 딱 알았는데 표정건 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어떤 데는 탁 느낌이 와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몸뚱이 내라가 쏙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해야 돼. 왜? 이건 사실이니까. 결정을 안 하고 자꾸만 자기가 이거를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밀고 당길 게 없어. 여기 계시는 분들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어린 사람이 청년이지. 청년이는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한 3분의 1 다 없어져도 청년이는 몸뚱이가 남아있겠지. 그렇지. 우리 다 먼저 다 가고 나도 몸뚱이 다 사라져도. 그러니까 딱 갈 때 어떻게 하냐. 몸뚱이는 내 본성의 작용이지.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지.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야. 딱 요 한 생각 가지고 죽을 때 딱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허공나를 아주 인이 배기도록 해놔야 돼. 죽을 땐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인이 배기도록 해놔야 돼. 인이 배기도록. 그래서 나는 본래 죽이구나. 나는 본래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 몸도 공성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다 공성이네. 텅 비는 상품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 이대로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막 엉뚱한 데서 찾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착각을 하죠. 몸뚱이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착각만 그냥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몸뚱이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죽 냄비에 있는 죽도 나 본래 죽이네 이럴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네.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결정해야 된다. 믿고 결정해서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공부하기가 빠르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